최고위원 선거 정봉주 돌풍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돌풍은 확실하죠. 돌풍은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이 물론 뭐 끝난 게 아니니까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면 수석 최고위원을 정봉주 전 의원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네 개인가 다섯 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 그리고 아직은 지금 남아 이제 있습니다. 그쪽에는 또 전체적으로 그 권리당원 수가 적은 지역이 예. 많아요. 예. 대구나 경북 빼놓고 예. 그쪽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인천만 좀 많았죠. 인천, 예, 그랬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게 대세를 만들 수 있는 초장 선거기 때문에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에 예. 대해서 일단은 다들 의외다. 그렇게 분위기가 의외는 나오죠. 의외고 8명 중에 유일한 원외죠. 원외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이렇게 될까라고 했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의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주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약간 우려 섞인 얘기들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나오고 있다. 같아요. 예. 왜 우려할까요? 그럼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아니요, 우리는 이거는 아주 대담에서는 서로 간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왜 우려? 왜 아니 사회가 자락을 좀 깔아줘야지 뭘 좀 하지. 사회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슨 중립? 아니,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아니 우려가 있다라는 예, 우려가 거는 있다.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요. 네,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럼 기사에 나온 얘기를 나온 해주셔야지. 얘기를 해달라고 기사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해?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얘기들 우려 네. 좀 안정감 있게 가야 되는데 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거 얘기한 게 한 3, 4주 전에 예. 저기 정봉주 의원 출마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부터 저는 만류하는 입장이었잖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안 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랬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하여튼 일단 8명 안에 들어왔고 들어왔죠. 다들 얘기하면은 뭐 일단 뭐 턱걸이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1위가 되니까 1위도 뭐 첫 번째 저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예, 이거는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저는 뭐 굉장히 당연할 거라고 봤던 게 첫 번째는 일단은 뭐냐면은 예.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는 뭐다?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는 뭐예요? 뭔 표? 뭐예요? 모르겠는데. 분노표? 아, 분노표. 응징표? 예, 응징표. 또 뭐가 있죠? 응징, 분노. 네. 또 있나요?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나 정말. 이게 동정표. 동정표가 제일 셉니다. 그렇죠. 사실은 동정표가 이제 제일 세죠. 저기 표 중에서 제일 센 거는 동정표예요. 동정표. 그러니까 짠해서. 그렇죠. 짠해서 주는 예, 표가 예. 제일 세서 이제 그게 저거 하고요. 음.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 현장이나 저기에서 속 시원하면은 굉장히 그렇죠. 좋습니다.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워낙 정봉주 의원은 굉장히 능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에 김두관 의원이 그런 걸 좀 배우셔야 된다니까. 아이고 좀 아젠다 세팅에 능하고 예.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 해야 될 얘기가 어떤 거냐. 잘 알죠, 그거를. 이런 거를 잘 알아서 처음부터 딱 나와서 본인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 맞아요.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 원내 의원들은 잘 얘기를 못 하니까 원외에서 얘기를 하면 하겠다. 좋다. 뭐 이러고서 맞아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속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속 시원하니까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원한 것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연설도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게 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려합니다. 우려스럽다. 네. 예. 아니 왜냐하면 저는 많이 우려해요. 많이 뭐냐면 우려한다. 특히 이제 많이들 저거 하는 거는 만약 수석 위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많이 우려하는데 저는 예. 뭐 그 우려하는 거와 예. 그다음에 지금 과연 예. 지금 정봉주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유효한 것이냐 유효하냐.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려하는 거는 당연히 원외에서
원외가 수석이 되면은 수석이 예. 되면 딴 거 아닙니다. 수석이 되면은 원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청래 위원이 약 25% 정도 해가지고 수석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25% 가기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수석이 되면 딴 거 아니에요. 예, 대표 옆에 앉습니다. 대표 옆에 앉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 항상 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언권이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당 대표, 당 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다음에 최고위원 중에 수석 그렇게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한 두세 번 예, 뭐 최고위원회를 한 두세 번 하니까 그게 네. 화면에 많이 잡히죠.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게 그것을 그게 거기서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킹 파워가 높아진다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최고위원들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 사실 당내에서 최고위원회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냥 많은 결정들이 예. 우리가 당원투표위에서도 되고 그렇죠. 의원총회에서도 정해지고 뭐 맞습니다. 운운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의원총회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회. 예. 그거는 뭐 원외라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오직 못 들어가는 거는 본회의장에만 못 본회의장에. 들어가요. 본회의장에는 이제 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죠. 빼놓고는 다 원외는, 저기 하고요. 예, 그러면 예. 최고위원회의 역할은 뭐냐? 예. 사실은 스피킹 파워가 가장 커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아젠다 세팅을 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저기 하는 걸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저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는 가끔 가다가 정청래 위원이 세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는 이제 아젠다 세팅하는 거에 맞아요. 대표하고 딱 맞춰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예, 예. 이제 저기가 없을 때 예. 이제 만약 어디 가셨다? 예, 예. 대표가 어디 특히 이제 가셨다. 재판에 예, 예. 어디 가셨다. 예, 그럼 예, 정청래 그렇죠. 위원이 딱 앉아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박찬대 당시에 최고위원이 예. 얘기하는 것보다도 많이 예. 얘기하는 게 고민정 위원이 얘기했던 거였을 겁니다. 예. 고민정 위원이 주로 반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반대에서 내부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스피킹 파워가 돼서 이제 그 뭐 이른바 비판적 언론들의 먹잇감을 많이 많이 쓰죠. 주죠. 보수 그래서 언론들의. 내부에 예. 그 내부에 특히 그 뭐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예. 여러 가지 파워 게임에 이런 거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있죠. 그러니까 뭐 저거 하면 특히 태스크가 있으면은 그 예. 태스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한테 그걸 줄 때가 많아요. 오. 위원이 예. 위원장이 돼가지고 예. 역할들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에서 의견을 받아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여태까지 원외들은 원외에서 5명 안에 들어갈 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개는 원외는 지명직으로 많이 하죠. 그랬었죠. 그래서 지명직으로 네. 해서 스피킹 파워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뭔가 조금 더 뭐 힘을 좀 얹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호남이 만약 안 돼 있다 그러면 호남 쪽에 주고 예. 부산 쪽에 안 되면 부산 쪽에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그랬죠. 예. 가끔 원외에서 들어간 분이 예. 대개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들어간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거의 없었던 것 거의 같은데요. 없었던 것 예, 같아요. 지명직은. 예, 예. 주로 단체장이 들어갔던 적은 그런 있었어요. 거, 예, 예, 수원의 맞습니다. 시장이 예, 예, 들어갔던. 예, 예. 근데 별로 그렇게 역할을 못했어요. 역할을 못했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일들은 내부에서 그 의원들 사이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예.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리더십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원외의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외는 대개 지역에 가서 예. 지역의 대표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정봉주 위원이 그럼 수석 최고위원이 만약 된다면은 예.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죠. 우려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예. 이게 네거티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음. 아마 김일의 성격을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조금 대승적인 편이고 그 다음에 당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직격은 잘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과정 중에서 예.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열심히 서포트를 하면서도 음. 그때 임종석 의원을 제가 굉장히 저격을 했죠. 그랬었죠. 그 공천 주면 안 된다. 예, 그 몇 가지 제가 합리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해서 뭐 저도 그때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테고요. 예. 그다음에 이현주 위원을 또 제가 이현주 위원 영입해야 된다. 왜 그거 그 정도 영입을 못 하냐.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비판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 하여튼 간에 그 뭐 저기 뭐 예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바른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도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봉주 위원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스피킹 파워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 그 스피킹 파워가 예. 과연 수석 최고위원에 들어가야지 꼭 가지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니죠. 정봉주 위원님은 정봉주 위원님의 개인적인 파워가 워낙 큽니다. 스피킹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별로 저기가 그게 유튜브든 공중파 방송이든 그 대신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최고위원회 이런 거 안 돼.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냐 그러는데 예. 제가 정당에서 예. 뭔가를 역할을 맡잖아요. 예. 그럼 정당맨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맨이 돼서 정당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이게 저 스피킹 파워가 줄어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그걸 개인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율된 의견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킹 파워가 오히려 줄어들 때도 있어요. 물론 조율된 의견을 잘 얘기하면은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 얘기하면 힘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정봉주 위원님이 꼭 수석 역할은 수석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이 되든 안 되든 예. 정봉주 위원님의 파워는 굉장히 셀 거다. 뭐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은 최고위원으로서의 스피킹 파워, 수석이 되면 수석 최고위원으로 스피킹 파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 어려운 거죠. 예. 그 참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저는 뭐 정봉주 의원님은 스피킹 파워가 세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주 폭탄을 던지세요. 말폭탄, 뭐 여러 가지 폭탄을 던지는 거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원하지만 그게 당의 대표로서의 최고위원이나 특히 수석 최고위원으로 했을 때는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폭탄을 잘 던지시고 그다음에 또 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정봉주 의원한테 폭탄을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보수 언론들의 이 저기 저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많이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에 나름대로는 본인의 활동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뭐 그게 유튜브나 오늘 했을 때 하여튼 공격할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저는 미투 사건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기고 그 외에 지난번에 저기 됐을 때 공천이 취소가 됐을 때도 그때 일어났던 것도 본인이 했던 말폭탄이 결국 다른 사람이 던져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하는 게 항상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아슬아슬 조마조마하다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눈독을 들이고 있는 보수 언론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당의 우려는 다 그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갖는 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정봉주 위원님이 솔직히 딱 일선했잖아요. 예. 그랬죠. 일선했는데 우리는 다 같이 한 5선 위원쯤 됐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20여 년 정도의 이거 상황을 보시면 정봉주 위원님의 파워가 가장 높았을 때는 언제냐? 언제입니까? 의원이었을 때예요. 그죠? BBK 가지고 네, 그렇죠. 당내에서 얘기를 할 때 예. 사실은 그 외에 했을 때는 사실은 말폭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많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저는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정말 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에피소드가 좀 많았다.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님이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뭐 정봉주 의원님 공천 드디어 따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봉주 의원한테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부채 의식이 있고 애련하고 이런 뭐 아픈 손가락이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너무너무 그리고 저는 의원하면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말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내년 보궐선거가 생겼을 때 그때를 하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인의 실수로 사실 공천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다독이고 본인의 수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특히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 요소를 이제 하나를 더 보탠다고 얘기를 하면은 정봉주 의원은 이제 그 유튜브계에서 뭐 정치 천재라는 말을 누가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물론 그게 이제 낙검수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음모론이나 뭐를 이렇게 파헤치고 이러는 걸 워낙 잘하시기도 하지만 상상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많은데 저는 그게 가끔가다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당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오늘은 예. 정봉주 의원님이 좀 섭섭하시더라도 제가 예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그게 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있던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정봉주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은 사실은 열린민주당 전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냥 멀리서 부딪히고 서로 그냥 괜찮아하고 이러는 사람이었고. 열린민주당 때문에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예. 조금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위원이 창당하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손혜원 전 의원님이 같이 같이 하셨지만 사실 첫 번째 정봉주 위원님이 창당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창당을 하면서 3명을 배출을 해낸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창당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처음에 정봉주님이 그걸 창당을 했을 때는 예. 본인이 나가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비례로. 예. 근데 그때 손혜원 의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약속한 게 손혜원 정봉주는 출마 안 한다. 그거를 실천하셨어요.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봅니다. 그거를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안 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굉장히 이제 여성 후보를 구하기 힘들어서 다시 부탁을 할 때 제가 예스를 한 것도 저는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예스를 했는데 그때도 그거는 정봉주 의원이 안 나간다. 손혜원 의원도 안 나간다. 저는 이제 그 말하자면 공적 마인드를 굉장히 높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린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확실하게 있다. 이러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 뵙고 저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조금만 있던 에피소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다 정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제가 정봉주 의원님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서울시장 선거 때였습니다. 그게 이제 열린민주당 내의 서울시장 선거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지고요. 뭐 아무도 모르고 저도 여태까지 별로 바깥에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열린민주당에서는 경선을 정봉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하셨어요. 저하고 둘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당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김진애 정봉주가 붙어볼 만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이렇게 따져 보면은 저도 조금 긴장을 했는 게 정봉주 위원님은 창당주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모아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권리당원들이 다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 수도 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를 딱 보면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뭐 한 65대 35나 뭐 이런 정도로 이겼어요. 그거는 물론 김진애가 서울시장감이기 때문에 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봉주 의원님이 그때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공약으로 내놓은 게 서울시에 대한 공약이 아니라 이 공약을 냈어요. 내가 후보로 저희가 되면 네. 박영선 후보하고 단일화할 뿐만이 아니라 합당하겠다. 이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후보가 되면은 후보가 제1선 후보 최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후보의 의지로 이걸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원들이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저도 실망.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막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창업주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해서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저도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저게 온 거고 열린민주당에 저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합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님은 개인의 처음부터 이걸 했던 거 그다음에 세 명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합당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때 창당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사라졌다가 한 8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나와서 내가 후보가 되면은 합당하겠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게 당원에 대한 예의냐? 그 제가 바깥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저는 당원들이 그때 다 같이 그때 그래서 했었고 그래서 그때 그냥 정봉주 의원은 당연히 그런 생각한 거예요. 김진애는 계속해서 의원하라 의원 좋은 거 아니냐. 자기가 당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그때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도 엄청나게 힘드셨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당에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제가 질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뭐 다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거 하나만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정봉주 위원님은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상상력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정치에 대해서 막 저거 할게요.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정치적인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꽂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기 뭐 이걸 표현을 하자면 저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생각에 꽂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선호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꽂히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왜냐하면 이게 밸런싱 균형적인 감각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정봉주 의원은 꽂히시기 때문에 그 밸런스 감각을 너무 잊어버리시는 적이 많다. 그리고 그게 자주 드러난다. 그러니까 뭔가가 사고가 크게 터질 때는 그럴 적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근데 그런 성향이 유튜브에서는 잘 어울립니다. 유튜브에서는요. 뭐 저도 유튜브에서 인기 있지만 우리가 말을 잘하잖아요. 네. 얘기꾼이잖아요. 네. 그리고 상상력도 있으니까 얘기를 잘하고 그러지만 이게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좋고 방송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생각에 완전히 꽂히는 거 자체가 이 저기에서는 이른바 공식적인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하자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위험 요인입니다. 그게.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도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떡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응원을 해가지고 겨우 공천이 됐어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본인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하자로 인해서 그게 아주 굉장히 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저기를 하면서 했던 게 한 서너 달 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서너 달 전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당을 이끌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오느냐. 저는 그게 제 균형 감각에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건 제 생각이니까 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요. 얘기를 서로 잘 안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서로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외로가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러면서도 경원시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거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이번에도 만약 예전처럼 그 대의원인가요? 저기 그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그랬으면 컷오프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야 서너 달 만에 이렇게 저기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과연 맞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권리당원의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권리당원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균형 감각보다는 굉장히 대중적인 파워에 저기 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 그러면은 예. 굉장히 불편하시죠 지금? 아니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 여기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김진애 의원님만 딱 잡아서 카메라에. 아니야 두 개 다 나오고 아니 있어. 아니. 우리 겁진봉 의원님이 겁진봉 의원님.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사석이나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서는 얘기를 하면은 저하고 많이 동의를 하세요. 근데 다 겁진봉처럼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다음에는 뭐 하냐 방송에는 다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 유튜브의 지나친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조금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파워 유튜버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이거거든요. 우리 유튜브계는 조회수를 많이 올리는 사람을 모시기 좋아합니다. 당연하게. 네, 맞습니다. 조회수 안 나오면 안 올. 근데 정봉주는 나오면은 조회수를 올리니까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기 아주 조회수가 높은 데서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예컨대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니 요새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뭐 다스베이다. 그다음에 매불쇼. 또 뭐 여기서 다 얘기하고 오마이 뉴스도 이제 오마이 TV도 굉장히 높잖아요. 예. 뭐 취재 편의점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박시영 TV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불러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예. 이게 뭐냐면 토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는 초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띄워주죠. 당연하죠. 예, 예.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대중들은 거기서 나올 때 또 몇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취열리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취열리더 효과가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또 정봉주 후보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좀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정봉주 의원님은 그동안 당내에서도 여러 번 컷오프 당하시고 그 이후에 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제가 송영길 후보하고 할 때도 그때도 컷오프 저기 당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억울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당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직격으로 하는 거 저도 힘들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당에 부담이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이제 코멘트 해보시죠. 예, 코멘트요? 코멘트 할 코멘트 거 안 하고 없습니다. 또 넘어가면 예, 그럼요. 똑같은 거야. 아니, 진행자기 때문에 패널로. 제가 뭐 아니 패널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패널이 아니고 진행자나. 아 근데 김진애, 저기 예. 뭐야. 예. 저도 정치권에 나름대로 20년 있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많이들 보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박영선 후보하고 단일화 네, 그리고 하셨었죠. 해가지고 하면서 제가 의원직을 던지면서까지 네, 단일화하고 그랬었죠. 그랬. 근데 제가 엄청나게 욕 먹었어요. 음, 욕도 많이 먹고 뭐 응원도 많이 받아줘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음. 특히 거대 유튜버들이 저를 굉장히 뒤에서 저를 이제 뭐 욕을 많이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같은 데서 뭐 어떻게 민주당한테 그렇게 저기를 하느냐. 제가 토론에서까지 저기 박영선 후보의 여러 가지 맹점과 단점 같은 걸 토론에서까지 그걸 다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안 봐요. 그리고 휩쓸려 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영선 후보의 그 실체를 알게 된 거는 지금 지난 몇 달 아니에요. 두 달. 그러니까 그때 와서야 아 김진애가 왜 그래? 근데 그때 저 바깥에다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바깥에는 아무 소리 못 하고 그 정말 빅 스피커들이 저를 욕을 하거나 뒤에서 저기 할 때도 뭐라고 못 그러거든요. 뭐라고 못 그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휩쓸려가는 게 맞는 건가?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개 권리당원, 저도 뭐 말하자면 일개 권리당원인데 예. 일개 권리당원이 이렇게 저기를 했을 때 그거를 다 모든 걸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고 신뢰하는 빅 스피커들 예. 이런 사람들의 이걸 보고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침묵에 의해서 생겨난 말하자면 서클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좀 속상하다. 왜냐하면 이게요. 이제 우리가 요번에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저는 이제 당원 민주주의를 굉장히 제가 찬성을 하고 당원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끝나고 나면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승복하고 승복하죠. 그다음에 거기서 위험 요인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위험 요인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팀으로 가야 되고 당연히 그러는 거지만 예. 이른바 당원 민주주의에 자칫하면 휩쓸릴 수도 있는 포퓰리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이재명 후보도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말 못하죠. 본인이 선호할 수도 있는 저기도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해서 또 그것 때문에 비판도 받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 같은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저도 어렵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예. 그냥 대승적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한 위험 요소가 왜냐하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만약 왜냐하면 절대로 적은 아무 때나 수류탄 던지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폭탄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뭔가 저기가 됐을 때 그때 던지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예. 그 한동훈 그 이제 될지 안 될지 예,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켜봐야죠. 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예. 지금 이제 보수 신문들은 여러 가지 지금 자기네들이 보호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쪽을 공격해 왜냐하면 이쪽을 공격할 거리는 자기네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테니까 예.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걱정이 되죠.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